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줄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8월 17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첫 기자회견입니다. 도어 스태핑에서는 기자들과 자주 만났지만 첫 기자회견, 오늘 아무래도 관심은 이준석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지율 문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오늘 이준석이 신청한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의 첫 심리가 열리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발을 했었습니다. 계속 도발을 했는데 토요일 날 기자회견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비켜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고 현명하게 비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지율 하락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정을 피력을 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바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인사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주제는 대통령에게 듣는다 이거였고 120명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원래 4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질문도 더 받겠다 해서 한 50분 남짓 걸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모두 발언을 한 20분 했는데 모두 발언에서는 윤석열 정부 100일 동안 한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 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소주성 경제정책을 폐기한 거 하면서 경제기조 바꾼 이야기, 또 반도체 산업 활성화, 민생 경제, 외교, 국방, 남북,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을 이야기하고 지금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도록 조처를 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었죠.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폐지한 이유,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검증을 맡기고 행안부의 경찰국을 설립한 그런 취지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모두 발언해서 100일 동안 제가 느낌으로는 이 100일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말을 쭉 들어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겁니다.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초반부터 진보 좌파 진영에서 이 발목 잡기를 하면서 계속 악성 프레임을 막 설치를 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 또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이런 악성 프레임을 막 설치를 하는 바람에 다른 국정에서 한 일들이 사실 오늘 들어봐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분야 또는 외교, 국방, 남북 관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묻혀버리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답답한 심정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했고 모두 발언 막바지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민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다. 저부터 앞으로 분골쇄신하겠다. 이렇게 모두 발언을 매듭 짓고 나서 일문일답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책, 외교, 남북 문제 다 망라됐지만 일단 정치, 시사 부분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지지율 문제였죠. 지지율이 최근에 낮게 나오는데 특히 대선 때 표를 준 국민 절반 가까이가 지금 국정 업무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한다. 제가 아침에 조간딱풀에서 설명을 드렸죠. 한국일보 조사에 따르면은 39.7%인가요? 그렇게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찍었지만 지금은 부정평가, 국정성 부정평가하는 것이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이탈을 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을 한 3가지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3가지를 이렇게 꼽는 거는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지지율 그 자체보다 지지율이 몇 퍼센트 하는 이 자체보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몇 퍼센트 딱 그 수치로 하는 것보다 왜 이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뭐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까? 그러면 이것은 제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고. 이 의미가 가령 예를 들어서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 부정평가에서 뭐 1위가 인사 문제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긍정평가한 이유들은 좀 더 살리고 부정평가한 이유들은 보충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뭘 해야 될지 국민 관점에서 한번 따져보겠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따져보겠다. 그리고 지난 100일 동안 현안에 매진하느라고, 국정 현안에 매진하느라고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휴가를 계기로 되돌아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살피고 있다. 앞으로도 면밀히 짚어나갈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민심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지금 파악하는 단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이 부정평가를 하는 이유가 그 1위가 인사를 놓는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생각하는가? 개선책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은 앞에 이야기한 부분과 뭐 비슷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챙기고 검증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쇄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지금은 치밀히 점검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국면 전환 또는 지지율 반등 목적으로 인사쇄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벌써 쇄신을 시작을 했다. 대통령실부터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동안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은 이런 위기에 몰리면은 어떤 분위기 쇄신, 국면 전환 이런 차원에서 대대적인 인사를 했죠. 자, 그렇게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초기에 지지율이 확 떨어지니까 유우익 당시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8명 수석 비서관 전원을 교체를 하는 자, 그런 조치들이 지금까지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저도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해서 국면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다릅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이 검찰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 필요한 부분만 그 수사를 할 때도 딱 그 쪽집게처럼 찝어서 수사를 하죠. 핀셋 수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사도 핀셋 인사를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통령실 문제부터 짚어보고 있고 벌써 시작을 했다. 이것은 교육비서관을 최근에 경질을 했죠. 교육비서관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당시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취약 아동 연령을 5세로 나누는 그 문제로 논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교육부 차관에게 쪽지를 건네서 국회에서 교육부 차관이 마치 대통령실의 지침을 받고 답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이 민심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 교육비서관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 라인이 지금 약하다고 하니 이 김은혜 전 대변인, 당선인 대변인을 다시 급히 불러서 홍보 수석으로 앉히거나 아니면 홍보 특보로 임명한다. 이런 것들이 핀셋 인사죠. 핀셋 인사를 해 나가겠다는 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이준석 질문이 한 5번째 나왔습니다. 이준석 상당히 껄끄럽겠지만 안 할 수가 없다.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집안 싸움으로 비춰지는 이런 부분들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 자, 그래 이준석 사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간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민생 그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매진하고 있다.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챙길 겨를이 없다. 그리고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다른 정치인들의 주장에 일일이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준석을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고 충고를 하고 훈계를 하고 해야지 기사가 되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을 비켜가 버렸습니다.
이준석 무시 전략이죠. 왜 그러냐면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저는 이것이 옳은 그 대응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준석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다면은, 이준석이 이 어떤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 훈계를 하든지, 지적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해를 한다고 하든지, 한마디라도 했다면은, 이준석의 덫에 걸리는 거죠. 이준석은 덫을 쳐놓은 겁니다.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머리 회전이 빠르니까 다 계산을 해서 본인이 오늘 그 법원의 심리도 받는 이런 날이고 다 계산을 해서 토요일 날 기자회견을 해서 대통령을 그 개국에 비유해서 맹비난을 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덫을 쳤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이 하나 나오면은 그것은 완전히 덫에 걸리는 겁니다. 이준석이 그것을 그 빌미를 삼아서 맹공을 퍼보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높이고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과 본인의 전선을 형성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켜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 중에 또 하나 유의미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침 출근길 도어 스태핑. 이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소통 방식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질문에서 아침 도어 스태핑에서 답변 태도를 둘러싼 논란이 좀 일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좀 그 변화도 주고 있는데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심경이 어떠냐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명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 계속한다. 도어 스태핑.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기자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못하겠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날선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내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으로 옮긴 것이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1층에 기자실을 들어서도록 그래서 조처를 했다. 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으로 옮긴 그 큰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기자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실 내가 휴가 중에 나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는데 도어 스태핑 당장 그만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내가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가장 제일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이고 비판받을 건 받겠다는 심정에서 옮긴 거다. 국민 속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명쾌한 입장을 밝혔고 오늘 이준석은 비켜갔고 지지율에 대해서는 이 지지율 수치를 보는 것보다는 민심을 읽고 있다.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정치인 대통령들처럼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한 반짝 효과를 위한 것은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 인사는 실용주의죠. 자, 그래서 실용주의자답게 핀셋 진짜 필요한 부분만 인사를 한다. 이런 원칙을 밝힌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성북권의 혼술이었습니다.